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2025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미국 고성장주 두 가지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높은 성장률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이며, 높은 성장률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식수가 감소하고 있거나 증가하고 있지 않은 종목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미국 고성장주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노바 인터내셔널입니다. 티커로 ENVA는 2003년 설립된 미국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노바 인터내셔널은 온라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와 대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로 신용 점수가 낮거나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브랜드들이 이노바의 핵심 브랜드이며 개인 대출과 기업 대출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러한 대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은 이노바 인터내셔널 외에도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이노바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대출 금액이 연평균 27%씩 증가하였고 매출은 연평균 20%씩 증가하였을 정도로 성장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특히 최근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5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 대상 대출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노바의 조정 에비타 마진율은 24.7%로 일반적인 금융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노바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마진율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온라인 서비스라는 점이 가장 클 것이고,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및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크지 않겠지만 고객 리스트를 점검하고 기본적인 필터링을 거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노바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높은 이자율의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노바의 미상환 대출금의 연간 비율은 8.9% 정도로 전통적인 금융업계에 비하면 10배, 20배 이상 높은 수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 이노바의 미상환 대출금의 연간 비율은 15%, 16%에 달했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안정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해당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이노바 인터내셔널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정말 높은 성장률 대비 정말 낮은 밸류에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25%, 매출 성장률은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과 2027년 전망도 나쁘지 않지만 현재 이노바의 PER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10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과거 성장세는 앞에서 확인했다시피 정말 뛰어난 편이고 최근 성장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사업 특성상의 경기 침체 위험, 경쟁 심화 우려 등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노바의 현재 주가는 $110 정도로 하나 약 16만원 정도이며 최근 5년 동안 주가는 40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하나 약 4조 원 정도로 소형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수 추이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이익이 급증하면서 자사주 소각도 많이 진행해 주었습니다. 정확히 주식수는 3년 동안 25.28% 감소하였으며 미래에도 이익이 성장함에 따라 꾸준한 자사주 소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노바 인터내셔널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높은 성장성과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막대한 자사주 소각입니다. 이노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년 높은 성장성을 보여왔고 특히 최근 흐름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의 리스크 요인들이 과도한 우려로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듯하며 그만큼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IS홀딩스입니다. 티커로 ISC는 1997년 설립된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IS홀딩스는 주로 전기 및 기술 시스템을 설계 및 설치하며 크게 주거 부문, 통신 부문, 상업 및 산업 부문, 인프라 솔루션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참고로 IS홀딩스가 제공하는 것은 전기 모터, 펌프, 회로 차단기, 변압기 등의 제품부터 배전반, 발전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ES 홀딩스는 전기 및 기술 시스템 분야에서 꾸준한 M&A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동시에 기업 규모를 키워왔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은 일반적인 투자 지출이고 그 다음이 바로 M&A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은 자사주 소각이고요. 다음으로 IES 홀딩스의 과거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 영업이익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데에는 주거 부문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주거 부문의 매출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5%씩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성장세가 거의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로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급증하면서 통신 부문과 인프라 부문의 매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최근 5년 동안 80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 PER은 22배 수준으로 아주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보긴 힘든데요. 개인적으로는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에 향후 실적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은 최근 실적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거 부문과 상업 및 산업 부문의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부문과 인프라 부문의 성장성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바로 직전 분기 대비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통신 부문과 인프라 부문의 성장률은 높았지만 나머지 부문들의 역성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기에 IESC의 가장 최근 실적은 이러한 역성장에도 나름 선방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분기 실적에서는 통신 부문의 영업이익 비중이 가장 커졌고 주거 부문과 인프라 부문의 영업이익은 비슷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IES 홀딩스의 주식수는 5% 정도가량 감소하였기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ES 홀딩스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통신 부문과 인프라 부문의 높은 성장률과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주거 부문과 상업 및 산업 부문을 고려한다면 한동안 실적이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통신 부문과 인프라 부문의 성장성이 둔화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이 절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보긴 힘들기에 당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실적을 지켜보면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5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미국 고성장주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종목의 경우 지표적인 특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향후 성장 동력과 업계 특성상의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종목의 경우 지표적인 특성이 매우 뛰어나지는 않지만 향후 성장 동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이노바 인터내셔널이 훨씬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되며 IES 홀딩스는 실적을 잘 지켜보면서 혹시나 큰 하락이 나온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